그다음에 사전 장례 의향석 이건 지금 이제 연구가 진행 중이신 건가요? 아 예. 이게 제3차 장사 시설 수급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아 예. 제가 사전에 공부하면서 잠깐 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이런 중앙정부의 노력도 있다는 것을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알아야지 서로 지식을 공유해야만 좀 더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좀 더 급진적인, 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서의 문화 변화, 혁신의 내용을 세 번째 세션으로 잡았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 주시죠. 잠 깨드리려고 빠방 이걸 치고는 것 같은데 세 번째 보시면 산분장이라는 게 이제 이거를 뿌린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영화에서는 많이 보셨죠? 산에다도 뿌리고 강에 가서 이렇게 뿌리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합법적이지는 않은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와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산분장을 합법화시키더라도 뿌리는 것을 우리가 법률로 규정을 하더라도 아무데나 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시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많이 변화해서 이제 화장을 넘어서 이런 산분과 관련되어 있는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런 좀 더 미래지향적인 혁신적인 차원에서 어떤 장사문화, 장례문화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진행하신 최진실 교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산분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산분장의 제도의 필요성 그리고 저는 산분장 조정 방법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분장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산분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한 다음에 그 분고를 해서 유태 동산과 같이 지정된 장소나 산이나 바다, 강 등에 이제는 장사 지내는 방법을 산분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분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신을 화장한 다음에 분고를 해서 상고라는 방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묘지를 이제는 개장을 해서 그 유골을 이제는 화장한 다음에 상고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화장한 다음에 그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시설에 안치를 한 다음에 상고라는 방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산분장은 환경 친화적이고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경제적인 장법이라는 데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반면에 우리가 묘지나 봉안시설, 자연장과 그 산분장과 비교해 볼 때 산분장의 경우는 묘지나 봉안시설, 자연장지와 달리 추모를 지낼 그런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산분장의 경우는 고인에 대한 그 추모 공간이 제대로 이제는 마땅히 이제는 그 지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산분장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높지만은 반면에 실제 이용률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가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가족 제도에서 오늘날은 뭐 1인 가구나 단독 가구 형태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또 우리가 그 저출산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지 않는 그 무자녀 가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내년이면은 저희 사회가 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령화 사회
초고령사의 진입에 따른 독거 노인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활의 편의성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추세에 맞춰서 앞으로 3분장에 대한 그 수요는 점차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분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삼국사기에 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장 제도에 대해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아까 이제는 그 말씀도 해주신 것처럼 그 3분장의 제도화가 아직 제대로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3분장의 제도화는 시의적절한 그런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3분장을 저는 조성할 때 어떤 방식이 저는 효율적이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각 화장 시설에 보면은 화장한 유골을 이제는 3분하기 위해서 유택동산이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부 화장 시설의 경우 보면은 이 유택동산이 시설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방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눈이 내린다든지 이러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3분장을 조성할 때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3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락한 분위기와 그 편의성을 이제는 느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재 보면은 대체적으로 3분장이 단조로운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3분장을 조성하고 통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3분장 조성 시 입체감이나 조형미 그리고 조경 수준 등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3분장 시설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으로서는 그 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현대인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3분장을 조성할 경우 여건이 허락한다 그러면은 우리 생활 주변 가까운 곳에 3분장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접근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3분장에 대한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은 모든 화장 시설에는 3분을 하기 위한 유택동산이 마련되어 있지만은 이 유택동산을 운영하는 운영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게 이제는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3분장 예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3분장 예식을 도와주는 운영 인력을 배치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보면은 유택동산의 3분한 유골에 대해서 향후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용 시민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했는데, 그래서 3분장을 설치할 경우 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3분장 유택동산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에 거쳐서 유골이 쌓이게 되면 이것을 다른 장소로 이제는 운반해서 그곳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처리 절차를 안내 표지판을 통한 이런 홍보 활동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 간단한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분장이 이게 제가 확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 요새 많이 나오는 수목장, 네. 화초장, 잔디장 이런 게 그럼 3분장의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제 3분장과 지금 저는 말씀하신 거는 자연장입니다. 그 자연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거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그 자연장의 개념은 수목이나 잔디, 화초의 주변이나 밑에 묻어서 장사 지내는 방법을 이제는 자연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목에다 묻는 경우는 유골을
이 경우는 수목형 그 자연장, 그리고 이제는 잔디 밑에다가 또 이제는 매장하는 형태가 있는 거는 잔디형 그 자연장, 그리고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해서 이제는 유골을 안장하는 경우는 그것은 화초형 자연장 이렇게 불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장과 그 산분장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자연장보다는 좀 더 문화적인 측면에서 혁신적인 방법이 산문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그 자연장은 그 국내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산분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과거 조상 때부터 계속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그런 장사 제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로 산분장의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과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굉장히 갈 길이 멀기는 먼 것 같습니다. 법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처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논의도 해주셨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실 여러분 중에도 궁금해하셔가지고 자연장, 산분장의 차이가 확실히 뭔지 모르겠다 저한테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셨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교수님을 통해서 대신 답변을 드렸고요. 좀 아까 갈 길이 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박문수 과장님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분장은 법제화가 됐습니다. 2024년도에 관련법이 제정이 됐고요. 25년도 1월 달부터 그 법제화된 거에 따른 하위법령이 완료가 되면 이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산분장이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은 뭐 하다가 걸리면은 뭐 과태료나 뭐 이런 거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없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께서 방식으로서 장례의 방식으로서 산분장을 해 오셨는데 이걸 제도화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규제가 강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해양장, 그러니까 산분의 방식을 바다에서 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은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화장하고 난 그 분고를 바닷물에 이렇게 흘러보내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산분을 하는 게 있는데 기존에는 이게 어떤 뭐 거리 제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육지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사실 아무 데서나 해양장을 해도 됐는데 이번에 산분장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연안 지역 특히나 이제 양식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산분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금지되는 법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산분장 제도가 법제화되었는데 규제가 더 심해졌네?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위법령에서 국민들께서 산분장을 제도화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규제 부분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어떤 형태든 간에 뭐 이번 올해 안으로는 산분장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가 되어서 예전보다는 좀 더 절차와 이런 것들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마련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산분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일반 국민들께서 좀 약간의 저항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묘나 또는 뭐 유골함 이런 것들이 없이 자연으로 이렇게 완전히 보내드리는 거가 혹시 내가 불효하는 게 아닐까? 흔적이 남지 않는 방식의 장사가 어떤 그 유가족들의 그 망자에 대한 어떤 그리움, 기억을 못하게 만드는 기제로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상실감이 당연히 있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을 추모하고 싶고 기여하고 싶고 하는데
3분장은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실감들을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분장을 제도화하고 이거를 확산시키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뭔가를 마련해 줘야지만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례진흥원, 오늘 원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장례진흥원과 함께 이 하늘 정보 시스템에 소위 말하면 그냥 싸이월드 같은 내방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어떤 동영상, 사진, 음성 이런 것들 얼마든지 거기 올려서 본인께서 그냥 접속하시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동생은 미국 가 있고 여동생은 일본 가 있고 나만 한국에 남아 있는데 명절 때마다 오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이하늘 정보 시스템에 들어오셔갖고 각자가 로그인해서 거기 안에서 추모의 글도 남기고 서로 카톡도 대화도 할 수 있는 채팅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이제 이하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모든 국민이 누구라도 어떤 망자에 대해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 용량을 좀 더 늘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 뭐 3D 형식으로 할 거냐, 2D로 할 거냐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투자를 좀 해서 어느 국민이라도 그 사이버상에서 망자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활성화가 되고 보편화가 되면 산문장에 대한 어떤 저항이, 심리적인 어떤 그런 저항감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문장을 정부 측에서도 활성화시켜야겠다라고 이렇게 정책적 판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토에 대한 점유가 없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장 이후에 그 유골 도자기 같은 유골 함에 담아서 봉안당이나 봉안담이나 어떤 형태든 간에 그분의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뭔가를 남겨놓으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봉안담도 그렇고 봉안당도 그렇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30년, 40년 지나면 거기 다 슬럼화됩니다. 그것 또한 나중에 가면 지금 우리가 공동묘지가 좀 그 월하의 공동묘지 느낌이 있는 것처럼 봉안당, 봉안담도 20년, 30년 지나면 슬럼화되고 그때 모실 때야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갖다 놨지만 본인도 돌아가신 다음에 계약 기간 끝나면 그 유골들 전부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드웨어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흉물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거를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후손들 50년, 60년 이후에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애들한테 그 봉안당 처리하는 것 또 고민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금 현재 흔적을 남기는 방식, 유골함을 보관하는 방식의 장례는 우리 후손들에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산문장을 활성화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제화를 시켰고 그 대안으로 그런 사이버 공간을 통한 추모 방식들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뭐 의견들 많이 주셨고요. 아직까지 이제 시행은 안 되어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 자연으로 보내는 거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꼭 그러한 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전파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성균관 유도회라고 있습니다. 유도 이거 말고요. 성균관 유생인데 그 본명은 유도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례 문화와 관련돼서는 또 우리나라 유교 문화이다 보니까 갓 쓰고 이런 도포 입으신 분들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좀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아까 교수님께서 산문장은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제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매장을 하거나 또는 뭔가 반드시 흔적을 남겨야 되거나 이런 게 우리나라의 전통이 아니다. 산문도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전통 문화이고 이 또한 효도의 하나의 방식이다. 그분께서 저희한테 해주셨던 아주 제 마음을 딱 들어오게 하는 게 있었는데 묘는 당신 가슴에 만들어라. 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저는 거기 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네. 바깥에다가 땅에다가 또는 이런 봉안당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다가 묘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문화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저희가 공익 광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서 3분장 제도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이야기를 가장 급진적으로, 가장 혁신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계속 놀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하늘 정보 시스템 얘기하면서 싸이월드 얘기를 하셨습니다. 싸이월드 하시는 거 보니까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젊으신 분들은 싸이월드를 모르실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사이버상의 추모관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분장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질문 한 가지만 이게 마음에 묻는데 여기 보면은 뒤에도 3분장을 위한 시설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근데 내 마음속에 묻었는데 왜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분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장을 하게 되면 사실 분고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죠. 바다에 흘러버리면 되니까. 3분을 하시는 방식이 3분이잖아요. 가루를 뿌린다이지 않습니까? 그 뿌리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객체가 필요하죠. 그게 숲이 됐던, 강이 되었던, 또는 호수가 되었던, 뭐가 대상이 있어야지 뿌리죠. 그냥 뭐 길거리 다니면서 슬슬 이렇게 뭐 저기 우리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를 갖춰서 충분하게 나의 상실감을 뭐랄까 보존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3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큰 뭡니까 온실을 하나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온실을 운영해서 24시간 푸르게 나무들이 막 있어요. 자, 돌아가신 분의 분구를 가지고 와서 그 온실에 분수대 같은데 이렇게 아주 뭐 르네상스 형태의 그런 분수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우리 그 부모님 돌아가신 분의 분구를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탈 그릇에다가 싹 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골이 막 조명을 막 받으면서 분수의 물과 막 섞여요. 그 다음에 그 물이 푸르게 남아있는 그 나무 쪽으로 쫙 뿌려집니다. 자, 그랬을 때 유가족이 느끼는 감정은 아버지 분골이 저 나무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런 하드웨어가 필요한 겁니다. 돌아가신 분을 내가 굉장히 예의 바르게 그 다음에 멋지게 돌려보내줬다 라고 하는 시설이 필요해서 3분장 시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외국에서는 3분장 시설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조성되어 있는 오래된 숲을 3분장 시설로 해서 거기에 관리자께서 이제 유골을 놓고 가면 관리자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갖고 유가족 오시기 전에 그 숲에 가서 아무 곳에나 가서 다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다 뿌리는지를 몰라요. 유가족들은 그 숲에 와서 그냥 그 넓은 숲이에요. 넓은 숲에 와서 뭐 자작나무 막 30년, 40년 그루 이런 거 있는 숲. 거기에 벤치에 앉아서 그 숲을 바라보면서 추모를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걸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이런 방식도 되게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넓은 숲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골짜기고 이래가지고 지역적으로 그런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그런 하드웨어를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을 하는 이벤트를 아주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 다음에 그런 장소들을 우리가 좀 확보를 하게 되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이긴 하지만 유가족들은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면서 돌아가시고 그분에 대해서 추모하고 싶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뭡니까 저 실내 수목이 아니 뭐라고 했죠 제가 그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온실에 와서 나무를 보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돌아가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국가 장사시설 이런 것도 국립 장사시설, 뭐 국가지정 장례식장 이런 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3분 시설에 대한 공모전 같은 걸 좀 해서 디자인과 하드웨어, 어떤 기술적 하드웨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철학 이런 것까지 다 좀 모여가지고 3분의 방식을 굉장히 좀 멋지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갖춘 그런 장사시설을 좀 신설하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예, 한번 앞으로 수도권 내에서 이런 장사 시설을 신설하려고 하는 지자체에서는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런 3분의 철학이나 디자인까지도 뭐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렇게 협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봤습니다. 마음속에 묻는다고 그랬더니 두 분이서 마음속에 묻는데 왜 시설은 필요해? 그런 이야기를 필드에서 하셔가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다행히도 3분이 되어져도 시설이 구축되고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창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수도권 화장시설 협의회 회원님들 자리를 잃으시는 건 아닌가 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런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필드 저 현장에서 어떤 노력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3분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창원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 3분장이 들어온 게 이제 처음에 매장이었잖아요, 전에는. 근데 국토가 무덤이 되니까 이제 그 위에 이제 화장이 돼서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화장 90% 됐고요. 근데 문제는 화장을 하고 나서 그거를 봉안당, 봉안탑 그렇게 하니까는 30년 지나면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사실 공간의 수적 공간 이용하는 게 봉안시설이라면 수평적 확장을 토지를 이용하는 거는 지금 자연 장지입니다. 그 뒤에 어떤 거 해야 될까? 그게 나온 게 3분장입니다. 사실 수원 연화장이나 각종 보면은 산골장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오늘도 저기 사실 오기 전에 OBS 그 주최차 왔는데 저 연화장 산골장에서 남자 여자분이 꽃 한 송이 들고 와서 한 5분 정도 조용히 딱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아쉬운 게 어떤 사연일까? 사실 뭐 다 슬픈 사연이잖아요. 근데 유족들한테 사실 바로 3분 하기에는 좀 허망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유족에는 심리적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안치했다가 그 이후에 3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바로 하게 되면 사람의 상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1년 뒤에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된다면 아무 생각이 없지만 1년 뒤에 2년 뒤에도 이 사람을 볼 수 없다. 이러니까 이제 허망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3분하고 좀 다른 게 오늘 이 행사를 하면서 그동안 고민했던 게 어떤 상을 당하면 슬픔입니다. 그 슬픔을 우리는 그 다음 기억합니다. 메모리라는 거죠. 기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승화시키는 차원은 메모리얼, 추모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1년 뉴욕 9.11 테러 이후에 그 맨하탄에 가면은 그 뉴욕 국립 9.11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지금 현재도 시온미상의 800구를 유해를 보관하고 있는 바로 앞에 벽에 써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려고 하는데 못 알아들을까 한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날도 기억에서 당신을 지우지 못하리. 버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문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억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모의 수준, 메모리얼이죠. 추모의 수준은 국가의 수준입니다. 추모의 격이 결국은 그 나라, 그 국가, 그 지자체의 격을 말합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정신적인 추모의 개념이 확보돼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3분장을 연화장에 있지만 거의 국보급 예술가가 오셔서 아름답게 만들어요. 시그니처 정도 기술해서.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3분장을 성공하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기본의 인식이지만 가는데 허름하고 구석탱이에서 그냥 음침한 데다가 그 시신을 뿌린다?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이름도 남기면 안 되니까 아까 말한 싸이월드 거기서 같이 한다면 사람은 기억되게 원하거든요. 잊혀지는 것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기억에서 한층 돌아간다면 그걸 승화라고 하거든요.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를 다는 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화냐 이런 건 아니지만 바로 그 단계가 물질 단계에서 정신 단계로 뛰어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모, 메모리얼이죠. 그래서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죠. 근데 진짜 메모리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만 메모리얼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정신적으로 메모리얼을 한다면 3분장도 적절한 시간과 멋진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 예술가와 같이 어울려서 많이 만든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3분장을 성공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슬픔을
기억에서 메모리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3분장 전 성공한다 보고요. 저 연화장도 사실 제일 허름합니다. 사실 3분장인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그 이상이 된다면 한번 더 멋지고 누가 봤을 때 제일 연화장에서 아름다운 데가 위령탑이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데 너무 좀 제가 봐도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새로 지을 때는 위령탑과 무용모자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제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성공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이야기,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학계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데요. 저도 여기 와서 배운 것, 들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